자, 앞에가 볼링장이에요. 볼링장이 레일이 4개가 있네요. 볼링장 있는 커뮤니티 처음 봤어요. 되게 이쁘게 잘 돼 있네. 지금 닫혀있어서 안에 못 들어가는데 저도 볼링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볼링이나 한번 치고 싶네요. 친구들이 야 너네 집에 이런 것도 있어? 맥주 하나 탁 까놓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저 볼링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볼링장 있는 거 부럽습니다. 저희는 개포 퍼스티어 아이파크, 요즘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퍼스티어 아이파크 가고 있습니다. 단지가 너무 커. 여기가 6700세대 개포 1단지를 재건축한 거고, 오늘이 2월 25일이에요 내일이 월요일 2월 26일인데 내일이 무순위 청약이 있는 날이에요. 3, 4, 5, 9, 132 제곱미터 세 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내일 아마 경쟁률이 박 터지지 않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단지였나요? 83만 대 1 막 이렇대. 흑석자이가 그랬어요. 83만 명 중에 한 명 되는 건데 그거 로또 확률하고 똑같다면서요. 그게 6700세대 단지고 개포 1단지를 재건축한 따끈따끈한 신축이고요. 여기가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왼쪽으로 가야 되죠. 네, 왼쪽입니다. 아직은 입주를 안 한 상태고요. 아직 등기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차장은 깔끔하게 돼 있네요. 주차장 층고는 나쁘진 않네요. 요즘에 가본 신축 아파트들 주차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주차폭을 보면 한 요 정도 돼요. 그래서 STO를 대고 기둥 쪽이라서 여기는 조금 운전석에서 내릴 때 불편하진 않는데, 실제 옆에 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강폭 주차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옆에 그랜저를 댔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폭이 좁진 않은데 큰 차들이 연속으로 대져 있으면 문 열 때 불편함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는 조금 되기 힘들 것 같고, 완전 강폭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카니발이 있는데 카니발 쪽으로 좀 봐보면, 근데 여기는 또 옆에가 또 뚫려 있네요. 이런 자리가 많네요. 여기 보니까 옆에가 완전 주차 자리가 없는 곳이잖아요. 선 자체는 삐져나왔어요. 카니발이 여기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주차 폭 자체는. 근데 여기는 워낙 대단지니까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옆에 아무것도 없고 저쪽 주차 자리도 옆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렇게 좀 넉넉하게 돼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세대당 주차 대수가 1.96대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2대 정도 되는 거잖아요. 6700세대 이렇게 슈퍼 대단지에서 주차 대수가 세대당 2대 정도 되면 전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아리팍이나 이런 데가 주차 대수가 세대당 1.8대 이 정도 되거든요. 크게 주차 때문에 이슈는 없거든요. 막 되게 불편하니 뭐니 이런 건 없으니까 1.96대면 그래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인데요. 여기가 지하주차장 문이고요. 103동이에요.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엘리베이터 타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제가 딱 보니까 예전에 반센자 갔을 때보다 이 안에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더 쾌적해요. 아리팍하고 좀 비슷한 느낌? 반포에 있는 신축들 다녀보면 신축이라고 다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반센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게 돼 있고 층고도 굉장히 낮고 막 이런데, 아리팍이 조금 널찍널찍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물론 재질이나 이런 거 좀 다르긴 하고 톤은 좀 다르지만 여기가 반포에 있는 웬만한 신축보다 잘 지은 것 같아요. 드로건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겠습니다. 103동에 엘리베이터가 요거 3개가 있네요. 33층까지 있고 100세대에서 한 3개 정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부족하지 않거든요. 아리팍 같은 데로 가보면 되게 황당한 데가 있어요. 19층인가 20층밖에 안 되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2사 전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여기는 화물 엘리베이터로 쓰는 것 같고요. 2개를 이제 입주민들이 쓰는 것 같아요. 3개 정도 있으면 부족하진 않아요. 엄청 쾌적하다 이런 건 아닌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스크린이 이렇게 외부 도어 쪽에 있네요. 그렇네요. 외부에 나와 있네요. 이건 또 처음 보네요.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다 넣어놓는데 저 이건 또 처음 보네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이거 보라고 하는 건가? 광고도 좀 보고 이 아파트의 어떤 소식들도 좀 보라고 하는 건가?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60평대 호수에 들어왔는데 두꺼비 집 같은 게 있고, 여기는 다 수납 공간인데 전부 신발 놓는 데고요. 여기 조그만하게 이런 게 있고, 여기는 뭐죠? 실외기실. 아, 실외기실 여기로 뺐구나. 실외기실 위치가 되게 특이하네요. 실외기실을 여기로 뺀 것도 처음 봤네요. 피난 사다리도 여기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저 이렇게 뺀 구조는 처음 봤어요. 수도피디님 보셨어요? 처음 봤습니다. 실외기를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옆에 뺀 구조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그만하게 골프백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이 좀 있고요. 여기가 60평대입니다. 60평대면 굉장히 큰 평수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전부 수납 공간인데 이쪽이 전부 다 신발 놓으시는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들어오면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짧은 복도가 있고 바로 거실이 있고, 여기 서브룸 1, 2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룸 1부터 보죠. 신발장에서 들어와서 여기가 바로 서브룸입니다. 아, 역시 60평대니까 크다, 서브룸이. 좋네요. 제가 최근에 다녔던 신축 아파트들이 다 서브룸 가면 20평대, 30평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침대를 하나 놓으면 붙박이장 같은 거 못 열고 이런 게 좀 단점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공급 면적 60평대다 보니까 널찍널찍하게 일단 서브룸도 빠져 있고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은 지금 입주 중이긴 한데 아직 조경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이고요. 뷰는 앞에 아파트 뷰긴 한데 그래도 아파트와 동과 동 사이가 좀 멀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쪽으로는 다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는 좀 탁 트인 뷰라고 할 수 있고요. 저기는 단지가 아니고 기부채납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원이구나. 아, 그렇네. 여기 펜스가 쳐져 있네요. 기부채납한 땅인가 보네, 여기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화장실이고요. 샤워실이 있고 뭐 변기 있고 세면대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가 붙박이장이 없어요, 지금 서브룸에. 보통 우리가 서브룸에 딱 가보면 붙박이장이 있잖아.
붙박이장이 있으면 면적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독립적인 생활을 여기서 하려면 이런 데다가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서브룸 1이었고,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짧은 복도가 있는데요. 위에 보면 전부 그림을 걸 수 있게끔 와이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층고가 2.6 정도, 층고가 높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여기에 거실 화장실인데 변기 하나랑 세면대 하나랑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서브룸 1 옆에 서브룸 여기 2가 있어요. 서브룸 1에는 붙박이장이 없었잖아요. 서브룸 2에는 붙박이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붙박이장이 이렇게 독립생활이 가능하게끔, 서브룸 1에는 룸 안에 샤워실까지 있는 화장실이 있었고, 서브룸 2에는 화장실이 안 딸려 있는데 거실 화장실이 맞은편에 바로 있고, 대신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구조상 독특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창에다가 이렇게 유리로 잘 안 해놓잖아요. 신축 아파트들은 이렇게 다 유리로 해놓더라고요. 옛날 구축 아파트들은 철망으로 이렇게 해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유리로 해놔서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뷰는 기부 체납을 해서 만든 공원을 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다 퍼스트 아파트죠. 서브룸 2도 공간이 아주 넓진 않지만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침대 같은 거 놓고 작은 책상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또 와보시면 거실인데 60평대 거실이라서 확실히 넓네요. 와, 엄청 넓네요. 요즘에 20평대만 촬영 다니다가 60평대 오니까 훨씬 좋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일랜드 식탁인데 주부들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할 때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걸 누르면 여기에 전기도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보통은 여기다가 인덕션을 많이 넣거든요. 아일랜드 식탁을 길게 빼면 이 정도쯤에다가 인덕션을 놔서 여기서 조리해가지고 바로 놓을 수 있게끔 놓는데, 여기는 인덕션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쪽에 있어요, 인덕션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제 주방입니다. 근데 주방이 창이 커요. 평수가 60평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주방창이 커요. 엄청 크네요. 주방창이 30평대 아파트에 가면 되게 작게 돼 있어서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작게 돼 있으면 답답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방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방창도 전부 다 열리게 이렇게 돼 있고요. 주방창을 다 열고 저쪽에 거실창은 다 열면 마통풍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마통풍이 되냐 안 되냐가. 주방창도 닫으면 굉장히 조용해요. 소음 차단?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뭐 밖에 뭐 사람 오고 이런 거, 경비실에서 뭐 연락 오고 이런 거를 이제 터치식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이고, 여기가 또 이런 게 있어.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거든요. 주방 뒤에 팬트리 공간이 있어. 보통 주방 뒤에는 수납 공간이 쫙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납 공간이 이쪽으로 빠져 있어요. 이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 수납 공간이 빠져 있고,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팬트리가 또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전시를 한번 거쳐서 있네요. 여기는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뭐 주방 용품보다는 신발이라든가 뭐 골프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여긴 또 서브 주방이에요. 바로 들어와 서브 주방이 아니라 팬트리가 하나가 있고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서브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탁물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드럼 세탁기 같은 거 넣는 그런 공간도 여기 있어요. 구조가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스불 사용하시는 데가 여기 있고, 저기는 인덕션만 있고. 저 이런 구조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서브 주방이 메인 주방이 바로 뒤에 빠져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팬트리랑 같이 이렇게 있는 구조는 처음 봤고, 여기도 역시 창문을 개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요게 있는데 창문을 못 열면 습해요. 환기를 시켜줘야 세탁물도 잘 마르거든요. 창문을 만들어준 거 너무 잘한 것 같고, 여기 주방에서 다이닝 공간이에요. 여기가 순정등이에요. 순정등. 여기서 다이닝 이거를 놓으면 8명, 6명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큰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그니엘 가서 시그니엘 110평대를 촬영을 했었잖아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110평대였는데 시그니엘이 110평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이닝 공간에 큰 식탁을 놓을 수 없게끔 좀 좁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구조를 잘못 짜면 아파트 평수가 아무리 넓어도 다이닝 식탁을 넓게 놓으면 뭐가 안 열린다든가 이런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수납 공간입니다. 숨겨져 있는 이런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이쪽이 접근성이 좋아서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식료품 같은 거 넣기는. 주방에서 바라보면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뷰가 바로 앞동 뷰입니다. 여기는 거실은 굉장히 넓은 편이네요. 역시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60평 정도 되면 널찍널찍하게 빠져 있어가지고 축구해도 되겠어요. 여기 대리석 벽으로 돼 있는데, 대리석 타일입니다. 타일. TV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전원들 다 돼 있고, 이쪽에 전등 같은 거 조절하고 하는 게 다 여기 쪽에 있고요. 그리고 거실 뷰는 오른쪽에는 바로 건물이 붙어 있어서 동간거리는 좀 넓긴 해요. 붙어 있어서 여기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 이쪽을 보면 탁 트여 있어요. 공원 쪽을 바라보고 있는 뷰라서 아직 공원이 공사 중이거든요. 포크레인 저렇게 있고, 저쪽으로 보면 레미안이 있고, 여기 바로 앞에가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마스터룸으로 가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서브룸 1, 2를 받고 서브룸 3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방 4개인 구조고요. 서브룸 3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요거 재질이 좀 독특하네. 이거는 가죽은 아닌데 가죽처럼 이렇게 표면 마감을 그렇게 했네요. 가죽 스타일의 시트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가죽 스타일의 스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독립생활이 가능하게끔 아주 수납 공간이 많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아이를 키울 때 아이 옷이나 이런 것들은 좀 넣을 수 있는, 이불이나 이런 것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붙박이장이 돼 있고요. 여기는 거울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화장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서브룸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 둘을 키우면 서브룸 1, 2를 아이 방으로 주고, 여기다가 서대 공간이나 가족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하면 마스터룸인데, 마스터룸이 이쪽에 있고 서브룸
원투가 저쪽에 있으면 완전히 공간 세대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부부가 아이랑 완전히 분리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마스터룸이 따로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스터룸 크기는 큰 편입니다. 킹 사이즈 침대 놓고도 여기다 뭐 TV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뭐 그 정도로 공간이 좀 크게 빠져 있고요. 창이 일단 커서 좋네요. 보통 이 턱이 있잖아.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것보다 여기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좀 통창 느낌이 나서 좋네요. 예전에 내가 트리마리 살 때 트리마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턱이 없는 거였거든. 이 턱이 굉장히 낮고 창문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면 개방감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그래요. 타워형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인데 여기를 엄청나게 낮춰놨어요. 통창 느낌이 나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화장실과 옷을 보관하는 곳인데 여기가 엄청 크게 돼 있네요. 여기가 드레스룸인데 우와. 여기 드레스룸 왜 이렇게 커요? 와. 60평대 맞아요 여기? 아까 방들을 계속 봤잖아요. 60평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서브룸 크기가 좀 작았잖아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60평대 서브룸 크기가 좀 작다. 보통 60평 정도 되면 서브룸 크기가 저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작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마스터룸 쪽에다가 몰빵해가지고 좀 평수를 빼놨네요. 대박이다. 내가 본 60평대 아파트 중에 드레스룸이 가장 큰 아파트인 것 같아요. 라인원 한남 75평보다 여기가 10평이 작은데도 드레스룸은 더 커요. 마스터룸이 왜 이렇게 크지? 엄청 큽니다. 드레스룸이 엄청나게 커요. 이런 데는 뭐 보관할 수 있게끔 뭐 자기가 빌트인 짜서 넣으면 되는데 브랜드는 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 돼 있고 너무 좋다. 창도 2개나 있네요. 드레스룸 환기도 시킬 수 있고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드레스룸을 이렇게까지 크게 뺀 아파트는 처음 보네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마스터룸 메인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세면대가 2개가 있어요. 보통 30평대 20평대 아파트 가면 세면대가 2개인 데는 거의 없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부부 생활 중심으로 2명이 쓸 수 있게 분리된 세면대가,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면대가 부부가 생활할 때 하나 있으면 불편해요. 확실히 2개가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와이프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여기도 다 수납 공간일 것 같고요. 머리 드라이 할 때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쓸 수 있고, 여기 욕조. 근데 욕조가 좀 작네. 보통 욕조는 60평대 아파트 이것보다 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드레스룸 크기를 좀 줄이고 화장실 크기를 좀 더 넓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60평대 아파트 치고는 마스터룸 화장실이 좀 작아요. 일단 나가보죠. 저희가 단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103동 보시면 완전 필로티로 돼 있잖아요. 엄청 높은 필로티로 돼 있어서 건물 안으로 진입할 때 층고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돼요. 근데 이쪽으로 보면 여기 131동 그리고 133동을 보면 필로티가 없습니다. 거기는 1층이 굉장히 낮은 구조로 돼 있고 단지 내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1층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는 61평형만 있잖아요. 103동은 61평형만 돼 있으니까 1층도 보통 아파트 높이 3층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이 동마다 다르게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고급화를 다르게 했다? 이런 느낌? 대형 평형들의 고급화를 몰아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6,700세대가 사니까 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평형대랑 이런 거 좀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층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필로티로 확 올려놓은 곳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설마 복도식이에요? 저거? 복도식 같은데? 133동? 여기 왜 복도식으로 돼 있지? 아니 이게 뭐야? 잠깐만. 133동이랑 103동이랑 아예 외관에 있는 페인팅도 다르네요. 그렇죠? 133동은 복도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이 커피랑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잔디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커뮤니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커뮤니티 이름이 퍼스티어 클럽이래요.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귀여운 조경 같은 것도 돼 있고, 이 앞에는 아직까지는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저 앞에 아마 컨시어지 같은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건도 맡겨놓고 뭐 부탁도 하고 하는 그런 데가 돼 있을 것 같고,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요. 지금은 점검 중으로 돼 있네요. 하나는 점검 중이고 하나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지하 1층입니다. 지하 2층 가면 볼링장이 볼링장이 있네. 되게 독특하네요. 볼링장 있는 아파트 처음 봤습니다. 6,700세대가 되니까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거야. 다목적 체육관 있고, 오피스 뮤직룸, 프라이빗 시네마, 코인 세탁실 이거 있고, 골프 라운지, 골프 칠 수 있는데 스크린 골프. 이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려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보통은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사실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려면 건설사가 운영을 하던 거를 입주자 대표회에 넘겨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해관계들을 다 해소를 한 다음에 건설사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 빨리 되기가 아무래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걸 다 넘겨받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까지 다 수렴을 해가지고 적절한 관리비를 해서 위탁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탁 업체가 들어올 때 그 위탁료를 얼마나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또 분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좋아도 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지하 2층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데요. 지하 2층 커뮤니티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저 앞에가 볼링장이에요. 볼링장이 레일이 4개가 있네요. 이거 아마도 유료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을 거예요. 볼링장 있는 커뮤니티 처음 봤어요. 되게 이쁘게 잘 돼 있네요. 지금 닫혀 있어서 안에 못 들어가는데, 저도 볼링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볼링이나 한번 치고 싶네요.
많아요. 근데 레인이 세대 수에 비해 4개밖에 없어서 예약이 되게 박 터질 것 같아요. 1700세대라는 걸 감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보실 때 텅텅 비어있을 때는 와 어마어마하게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을 할 때는 세대수 대비 커뮤니티 면적이 얼마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크 타임에는 예약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 불러서 볼링 치고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너네 집에 이런 것도 있어? 맥주 하나 딱 까놓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저 볼링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볼링장 있는 거 부럽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단지가 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내부를 살펴봤을 때 1획지가 있고 2획지가 있고 이렇잖아요. 2획지는 개포 근린공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2획지 쪽 커뮤니티에는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6700세대니까 1획지랑 2획지랑 보통 3000세대, 3000세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수영장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1획지에서 2획지까지 걸어가야 돼요. 사실 1획지에 사는 사람들은 2획지에 굳이 수영을 하러 거기까지 걸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또 이용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저도 옆 단지에 있는 커뮤니티를 이용하러 가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1획지에서 2획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가면 횡단보도, 저쪽이 2획지입니다. 와우, 진짜 크긴 크다. 단지가 너무 크다. 이렇게 거대한 문주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헬리오시티도 전 갔을 때 엄청 크다 생각했는데 헬리오보다 더 큰 느낌이에요. 느낌은 헬리오는 좀 더 빡빡한 느낌이고 여기 진짜 크네요. 여기 우리가 2획지로 왔습니다. 왕복 3차선을 놓고 이렇게 획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완전 평지가 아니고 진입로에 오르막이 이렇게 있네요. 1획지에서 2획지까지 커뮤니티 가는 건 빡센 것 같아. 이거 좀 빡세요. 여기는 진짜 동이 너무 많아서 어딘가 찾아갈 때 주민이 아니면 쉽게 찾아가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메인이 되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놀이터? 아니면 캠핑 공간 같은 그런 비슷한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여기가 물놀이터인 것 같은데요. 물놀이터구나. 이렇게 산장처럼 돼 있는 곳은 놀이터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물에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잘 만들어 놨네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애들 키우는 집은. 한 2000, 3000 세대가 넘어가면 이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놀이터 있는 단지들이 그런 이슈가 많잖아요. 다른 단지 애들이 출입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2획지를 걷고 있는데 1획지보다 확실히 좀 조용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가 산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 단 또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2획지 올라올 때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걸 보면 여기가 좀 더 조용한 느낌의 단지인 것 같고요. 1획지 같은 경우는 시끄럽진 않았지만 단지 내에 있을 때 차소음 같은 게 좀 들어왔었는데 여기는 진짜 조용하긴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 말고는 뭐 차 소리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굉장히 고즈넉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1획지가 대중교통성 이용 가능성이 더 좋고 2획지는 조금 더 조용한 느낌, 산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2획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어차피 차를 타고 다니고 저는 대중교통 원래 잘 안 타니까 저는 이런 곳이 더 좋습니다. 제가 아너힐즈도 가봤고 레미안 포레스트 여기도 가보고 개포 자이 프레지던트 거기도 가봤잖아요. 다 둘러본 결과 여기가 제일 잘 지은 것 같아요. 단지 조경, 커뮤니티,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 친구라든가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보면 여기가 제일 잘 지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신축이다 보니 역시 신축이 답인 것 같아. 여기가 개포동에서는 아마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158동인데요. 30평대가 있는 동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61평대를 갔었잖아요. 필로티가 굉장히 높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층고가 엄청 높았고 고급화가 좀 많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30평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로 돼 있긴 한데 여기는 158동이고요. 30평대인데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60평대 갔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었는데 여긴 2개가 있고요. 20층 미만 동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20층 이상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고 저희는 8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면적 33평형이고 전용은 아마 84제곱미터일 텐데 옆에 세대가 있고 이쪽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는 작은 팬트리, 우산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걸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신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사실 30평대다 보니까 아까 전에 60평대 찍었을 때는 굉장히 넓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팬트리 공간도 그렇게 넓진 않아요. 사실 우산하고 뭐 골프백 한 2개 정도 넣고 몇 개 이렇게 넣으면 다 차는 공간이고요. 그 신발장은 34평 치고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랑 그 두 군데 있으니까. 그리고 요런 데 디자인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디자인 좀 따뜻하게 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층고예요. 우리가 61평대를 둘러봤을 때는 층고가 높네요 라고 했잖아요. 2.6m 층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30평대는 층고가 2.4m라서 낮진 않아요. 예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확실히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2.4m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고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층고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닿습니다. 네, 이거 닿으면 좀 낮은 거예요. 여기는 거실 화장실입니다. 세면대 하나랑 변기 하나랑 조그만한 욕조가 있습니다. 넓진 않습니다. 화장실이 30평대 아파트에 맞는 그 정도 크기의 사이즈고요. 여기서 손을 씻고 여기서 샤워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건 세면대 하부장이 있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좁긴 해요. 그런데 사실 욕실에 큰 것들을 굉장히 수납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는 되게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수납장이니까 아까 전에 구조랑 똑같이 같은 제품을 사용한 것 같아요. 수건이나 이런 건 여기다가 수납을 하겠죠. 거실 화장실 나와서 여기 서브룸 1입니다. 여기 서브룸은 뷰가 산뷰라서 되게 좋아요. 대모산 뷰네요.
안에 확 튀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가 도로가 있거든요. 8층이라서 고층도 아니에요, 사실. 아까 전에 61평 제가 둘러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이 2개잖아요. 창을 열면 차 소음이 좀 들어오죠. 그래도 방음벽이 있어서 엄청 심하진 않네요. 방음벽이 있어서 그나마 좀 차단이 되는데 좀 소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걸 닫으면 소음이 아예 안 들어와요. 2개를 닫으면.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보니까 이 세시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소음 차단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고, 그리고 대모산 뷰가 있어서 여기는 되게 뷰가 좋네요. 그런데 이 뷰를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은 게 대모산 뷰이기도 하지만 구룡마을 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영정이랑 구룡마을 갔다 왔잖아요. 여기가 구룡마을이잖아요. 이 앞에가 제가 노른자 땅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너무 저개발 지역이어서 구룡마을 언제 이제 개발이 될까 공공개발로 되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구룡마을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위를 보면 산이어서 너무 예쁜데 밑을 보면 강남의 마지막으로 남은 판자촌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구룡마을에서 작년에 화재 나가지고 많은 가구들이 불에 탔는데 그 화재 현장을 바로 볼 수 있었겠죠. 만약에 이 아파트가 그때 입주가 돼 있었으면. 길 건너 불구경의 현실판이네요. 진짜 내가 여기 살면서 갑자기 구룡마을이 불이 났어. 불 나는 게 여기 보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참혹한 현장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 뷰는 좀 별로네요. 듣고 보니까. 구룡마을 화재가 작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라서 이 아파트가 입주한 이후로도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개발되려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답보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구룡마을 뷰, 위에 대한 대모산 이렇게 돼가지고 위를 보면 되게 예쁩니다. 서브룸 1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부분 아까 시트지 얘기했죠. 가죽 느낌이 나는 시트지를 발라놓은 것 같고요. 수납 공간 겸 붙박이장이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61평 보시다가 33평을 이렇게 보면 좁죠. 그래서 여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고등학교 자녀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기다 침대를 큰 걸 놓으면 이걸 열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침대를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데드 스페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로로 놔야 되는데,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큰 성인들하고 같이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침대를 놨을 때 작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서브룸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룸 1하고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여기도 구룡마을 뷰입니다. 당연히 남향이 좋죠. 일조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저도 집에 살아보니까 남향이 훨씬 좋은데, 근데 구룡마을이 보인다는 거, 요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브룸 1은 붙박이장이 돼 있었는데 여긴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자녀들한테 방을 주려면 붙박이장을 하나 설치를 하던가 수납 공간을 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납 공간 설치를 하게 되면 방이 조금 좁아질 수 있다. 나가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여기 있어요. 생각보다 넓게 빠져 있어요. 이렇게 가방 같은 것도 놓고, 골프백이나 아니면 뭐 신발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거실 바로 앞에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구조고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33평형 거실. 근데 33평 치고 거실이 조금 좁은 느낌이 나네요. 저희가 너무 큰 것들을 보다 와서 그러니까 너무 눈이, 방금 전에 펜트랑 61평을 보다가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거실이 작지? 이런 느낌인데, 여기도 거실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가 되게 좋은 게, 만약에 구룡마을이 개발도 되고 하면 앞이 막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모산이 바로 바라보이고 세대 간섭이 별로 없어요. 거실에서 남향이고요. 이건 되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브룸 1, 2, 거실, 마스터룸 전부 다 구룡마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세대는.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산 뷰를 보고 산의 어떤 풍경 이런 걸 보시기에는, 그리고 건물이 앞을 막고 있지 않으니까 뭐 하늘도 잘 보이고 이런 건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룡마을이 바로 앞에 보이는 거는 장점은 아니겠죠. 요걸 보셔야 돼요. 다이닝룸. 이게 작아요. 너무. 여기가 냉장고를 설치를 하잖아요. 냉장고를 설치하신 데가 2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김치 냉장고 하나, 일반 냉장고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데, 다이닝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닝 이 공간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냐? 맥스 4명이에요. 제가 볼 때. 6인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설치하면 냉장고 문 못 엽니다.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냉장고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냉장고 문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이 정도밖에 식탁을 못 놔요. 그러면 최대 맥스 4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데, 요거는 좁은 느낌이 좀 나네요. 냉장고랑 바로 또 붙어 있으니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공간을 빼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작은 식탁이 있는데, 인덕션은 여기에 있고요. 아까 전에 60평대랑 펜트를 갔을 때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엄청 크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펜트만 인덕션이 별도로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평수가 작다 보니까. 여기는 북향인데요. 타워플레이스가 보입니다. 저쪽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33평형인데, 예전에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자이나 이런 데 30평대 가보면 주방으로 뚫려 있는 창이 되게 작아요. 요만한 데가 있어요. 요만한 데. 잠실 아파트들 가보면 창이 요만해요. 진짜로 이만해요. 뭔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느낌,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방 창이 상대적으로는 큰 편이어서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환기 이거 열면 바로 될 수 있고, 여기가 북향이고 저쪽이 남향이잖아요. 근데 남향 쪽에 창문을 열고 여기 창문을 열면 맞통풍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쪽으로는 초등학교랑 타워플레이스가 보여서 막힌 건물이 없어서 좋고, 주방에서 이쪽으로 보시면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요거 아까 전 61평대에서 봤던 그거랑 똑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내려가지고 옷 같은 거 걸어서 건조시킬 수 있고, 이쪽에다 세탁기 같은 거
거 놓을 수 있고요. 여기도 요 창문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 창문이 있으면 빨래감 같은 거 말릴 때 창 열면 확실히 냄새 같은 거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있는 건 굉장히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평면을 잘 못 뽑는 아파트들이 세탁기를 쌓아 올리면서, 요즘은 이제 타워로 쌓잖아요. 그렇게 쌓아 올리고 나면 창문을 막아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기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닫힌 공간에다가 빨랫감을 놓게 되면 오히려 빨래를 하고 나서 냄새가 배길 수 있거든요. 창문만 열어놔도 그게 다 빠지는데 이런 건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평면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의 특징적인 게 요즘은 좀 상부장을 최대한 줄이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출형 후드를 사용했고 창문을 또 크게 빼면서 상부장을 최소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부장을 많이 빼놨는데 이런 쪽에 이게 장단이 있더라고요. 상부장을 많이 빼놓으면 그릇 같은 거 뺄 때 힘들어요. 실제 생활해보면 애기들 있고 막 이러면 그릇이 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데다 다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하부장보다는 상부장을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쪽 장 같은 경우에는 손을 뻗으면 또 잘 안 닿아요. 이거 안 닿아요. 제가 키가 178인데 보통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여성분 키 165 정도 되는 분은 이거 아마 안 닿을 거예요. 그럼 이거 못 빼요. 여기는 못 쓰는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여성분의 키의 기준에서 보면 여기를 쓰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리 같은 걸 보관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약간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 같아요. 여기가 막혀 있는데 여기를 빼버리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로 밀었는데 쓰기가 쉽지 않다. 사실 이런 디귿자 주방이 되게 편하긴 해요. 모든 동선이 허리만 돌리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은 좋은데 저런 코너 쪽들 활용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거실이 이렇게 있고 거실을 통해서 안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스터룸이고요. 마스터룸은 34평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크기고요. 마스터룸도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대모사나 구룡마을이 같이 보이는 뷰고 차도가 보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61평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역시 세시가 워낙 단단하게 잘 조여져 있어서 소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정말 아예 아무것도 안 들려요. 요즘에 세시 기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근데 요즘 지은 신축들 가보면 다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원벨리 가봤을 때도 창문 닫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확실히 이런 거 만드는 세시 기술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펜트랑 61평 갔을 때도 언급한 부분인데 요 단이 굉장히 낮아요. 단이 낮으면 창문의 크기가 세로로 더 길어지기 때문에 더 통창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고 개방감에 영향을 줍니다. 이쪽이 마스터룸 드레스룸입니다. 근데 확실히 파우더룸 진짜 좁아요. 이거 열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거? 파우더룸 사용해. 여기서 의자 하나 놓고. 근데 이거를 열려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걸 열려면 의자를 치워야 돼. 이렇게 옆으로 빼고 열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공간을 설계하고 문을 설계할 때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닫아놓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열어놓고 보면 의자를 여기 놓을 수가 없어요. 의자를 빼고 이걸 열어야 돼요.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공간이 작으니까 역시 드레스룸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 정도는 근데 쓰는 데는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30평대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여기 빌트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외기실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전에 61평대만 실외기실이 신발장 바로 앞에 있어서 되게 독특하다고 했는데 펜트는 또 실외기실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실외기실을 드레스룸으로 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실외기기가 있고 이 안에 좀 창고처럼 쓸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은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역시 창문이 있어서 환기하는 데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드레스룸에 이런 창문들이 있으면 좋아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욕조가 없어요. 마스터룸 화장실인데 욕조가 없고요. 거실 화장실에만 욕조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하나랑 세면대 하나, 변기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재질이 너무 싼 거 쓰긴 했어요. 이 재질이 이게 너무 가벼워요. 통통거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원가 저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재질이 좀 아쉽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오늘 대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퍼스티어 61평하고 33평을 둘러봤는데요. 확실히 61평하고 층고도 차이가 좀 많고요. 30평대는 층고가 60평대보다 20cm가 더 낮아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하드웨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평형대가 옆으로만 좁고 넓은 게 아니라 층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61평하고 30평대는 넘사벽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60평대 30평대가 엘리베이터 차이도 또 있고 60평대 엘리베이터가 3개였는데 30평대 동은 엘리베이터가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층 미만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면 분명히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전세나 월세나 매매 알아보실 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출구가 어딨냐? 저기 있다. 슈퍼 대단지에 오면 출구를 찾는 게 또 쉽지가 않아. 이게 입주민도 복잡한데 대리기사님들 한 번씩 오시면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3000세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복잡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여기가 나가는 길이 살짝 좁습니다.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아주 큰 차를 타고 나갈 때 조금 조심해서 나가야 되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사실 여기 되게 오고 싶었던 단지거든요. 와이프한테도 여기 입주장 타고 들어가면 싸다 하면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가본 개포동 신축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잘 지은 것 같고,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그리고 슈퍼 대단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장점을 잘 살릴 아파트인가 싶고, 1획지에서 2획지로 가는데 너무 멀다. 그리고 저희가 158동에 33평하고 103동에 61평을 촬영을 했는데, 커뮤니티 바로 앞에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끝동에서 커뮤니티를 가려고 하면 이용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스트이어 안에 있는 상가들이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는 공실이 굉장히 많고요. 이 근처 부동산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애매한 상가들이 있어요. 퍼스트이어 안에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도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는데, 그런 상가들이 임차가 나가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개포동이 좋은 근생상권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했다가 좀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예전에 제가 언급했을 때보다는 근생상권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상가들이 임차도 많이 맞춰지고 하면서 근생상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근생상권이 부동산 아니면 동네 의원들, 이게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맛있는 배달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포동은 배달을 시키면 배달료가 딴 데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해요. 단기간에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업종이 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동산 업종들이 들어와서 6,700세대 단지가 들어섰으니까 전월세를 막 맞추게 되면 그 임대료를 커버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달 음식점이 그 임대료를 커버해서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시키면 좀 먼 데서 오고 배달료가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실생하는 데 있어서 좀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말고는 굉장히 잘 봤어요. 제가 아파트를 그 나름 개포에 있는 데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제 블레스티지 빼고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제가 본 개포동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들 중에서는 잘 지은 아파트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